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저는 알리바바가 이 시대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장주로서 지금까지 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자리 잡았다면은 지금부터의 대장주는 알리바바,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알리바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주요 사업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핀테크죠. 엔트그룹을 통한 알리페이라던가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등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중국의 독과점 기업이에요. 중국의 이커머스의 점유율이 여전히 50%가 넘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에서 징동도 있고 아니 메이투원도 있고 핀더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은 알리바바고요. 점유율이 여전히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내수, 중국의 내수 부양과 더불어서 알리바바의 AI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두 가지의 날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개의 날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내수 부양이 지금부터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중국 혹은 미국 혹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AI 기술력과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이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폴드 PER 기준으로 15 내외 혹은 그 이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의 AI 기업들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의 절반 정도에 속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탑,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탑인데 심지어 성장성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앞서서 댓글 모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던 것이고 전부 다 최신 댓글들입니다. 자, 저도 용기 내어 댓글 달아봅니다. 작은 시드로 수익 내어서 계좌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수익입니다. 하루하루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멤버분이 이제 달아준 댓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시드가 크지 않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부님이 한국전력 핵심 내부자들은 한국전력을 연금처럼 본다고 했을 때 느낌이 왔었죠. 비중 실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필승 제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한국전력의 핵심 멤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주식을 연금처럼 생각하고 꾸준하게 적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제가 공개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린 기업이 한국전력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특히나 2만 원대 초반 혹은 2만 원 전후 정도의 그런 주가에서는 배당 중률이 추후에 3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대놓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업이죠. 레전드 필승 갓 19,700원대 평단에 3억 7,700개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쭤봤는데 우연인지 이렇게 바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배당 성장주 찾고 있어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보면 알겠죠. 네, 그렇죠. 누가 맞는지 보면 알겠죠 말씀주셨는데, 네, 제가 맞고 있죠. 네. 19,700원 평단에 3억 7,7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억 7,700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부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에 가입하시고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심지어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 국내 혹은 해외 계좌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2, 3주 한 번씩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꾸준하게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지금 필사단 10기 멤버 모집 중에 있죠.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할 겁니다. 필사단 10기 멤버 모집 중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도제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AI 모델 제 Q13 공개로 인해서 AI 출원 분야까지 주도권을 하겠다 밝히고 있고, 사실 텍스트라던가 아니면 대화
조사라던가 정보 서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혹은 영상 생성에 있어서도 사실 뭐 오픈 AI라던가 혹은 딥시크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수치들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용 측면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리바바의 AI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2,3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언어 모델을 갖춤으로써 사실 경쟁 모델 대비해서 수치상으로는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대중들이 나중에 평가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꽤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글로벌 탑의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다국어 지원도 미국의 AI, 글로벌 AI 기업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무려 119개 언어를 지원하고요. 36조 토큰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지원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AI에 비해서 전혀 밀릴 게 없고 오히려 실시간 번역이라던가 통번역 이런 쪽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추론 특화 AI라던가 혹은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저비용의 가벼운 AI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AI가 초창기이고 그리고 중앙 서버를 통해서 AI를 전달하다 보니까 AI 자체가 워낙에 무거워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샘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스마트폰 다음 기기는 AI 기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디바이스 AI가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탄생할 경우 그게 스마트폰이든 PC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UAM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일단 가면 갈수록 온디바이스 AI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특히나 자율주행, UAM, 로봇 이런 것들은 통신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초저지연으로 AI가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내에 박혀야 되는 AI가 온디바이스 AI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가 무거우면 안 되겠죠. AI 시스템, 프로그램 무거우면은 구동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AI는 서버를 통해서 구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고비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딥시크라던가 알리바바 이런 중국 쪽의 AI 같은 경우는 워낙에 GPU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에 맞서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저비용의 AI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버를 통해서 나타나는 AI는 글로벌 A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서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AI가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고요. 저비용인 것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AI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AI는 알리바바 AI가 원탑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클라우드 시장의 전 세계 4등 그리고 전 세계 3등을 넘보고 있죠. 이미 구글의 점유율을 넘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방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도입률이 70%가 넘습니다. 75% 이상이 클라우드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도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부터 클라우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아직도 절반 이하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이 이제야 본격화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방 같은 경우 지금까지 서방 위주로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아시아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싸움이라는 것이고 일단 알리바바도 아시아 기업이고 특히나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클라우드 성장은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장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막 클라우드 시작하는 아시아 시장도 이 물리적인 가까움, 물리적인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알리바바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는 KNX를 통해서 이미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GDS 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에 압도적인 1등 기업들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일본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압도적인 1등인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타오바오 즉시 구매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 생필품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들이라던가 혹은 음식물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소비자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점유율이 50% 이상 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외식이라던가 혹은 신선식품 이쪽에 대한 그런 배송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의 성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알리바바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심지어 지난 6개월간 29조 정도의 주주 환원이 있었습니다. 시총이 약 3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29조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연간 환원 목표도 20%가량 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의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금 발발하면서 주가가 꽤나 빠졌다가 다시금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큰 비중을 알리바바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조그만 기쁨다게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 계좌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알리바바 현재 투자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약 14%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알리바바는 여전히 추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변곡점이 생긴다거나 지지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알리바바의 그런 구매 매출을 본다면 여전히 이커머스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클라우드라던가 해외 서비스 여기에 AI까지 접목되면서 사실 알리바바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의 이커머스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20% 이상씩 30%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AI 쪽에서의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고, 특히나 한국도 얼마 전에 이마트와 협력을 해서 한국도 진출했죠. 그 외에 뭐 동남아라던가 아프리카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존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사업자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와중에 알리바바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미 클라우드의 해외 비중이 총 매출 비중의 11.7%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도소매 비중도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이제 막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미 100조 원 정도의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압도적인 캐펙스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향후 5년 동안 75조 이상을 쓰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뭐 아마존급의 그런 정도의 그런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고, 아프리카 시장은 이미 거점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시장에 성장할수록 알리바바에 대한 그런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성, 혹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성장성, AI에 대한 성장성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일본,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죠. 동남아 시장은 2등, 일본에서도 탑5 안에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클라우드 AI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압도적 1등 기업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온디바이스 AI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던가 자율주행, UAM처럼 이제 통신 서비스가 없더라도 AI가 초저 지원으로 구동되게 하려면은 가볍고 저렴한 AI가 필수적인데, 이걸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중에서 1등은 알리바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AI에 대한 그런 모델 가격 인하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이제 저 비용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치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 알리바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에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씩 하락하는 와중에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진입하고 있는 지금 뭐 한국이라던가 혹은 뭐 중국, 브라질 이런 국가들로 자금 유입이 꽤나 강력하게 발생되고 있죠. 최근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한국 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저는 조금 더 진행된다고 가정하에서는 어디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중국의 내수 부양과 AI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리바바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 알리바바는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14%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사업과 특히 클라우드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 사단 10기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총 5명 모집할 거고요.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